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세습금지법 폐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제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 박병선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전북 부안에서 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본질 회복을 다짐하며 강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제6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25일 2024년도 글로벌 명예홍보대사 임명식을 열고 17명의 홍보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세습금지법 폐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총대들 중 3분의 2가량이 폐기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교회 세습 불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기총회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 삭제안. 논의 순서가 찾아오자 안건을 통과시킬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안건을 반대하는 즉 세습금지법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총대들은 교회 사유화를 막아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 사유화 비판의 주된 원인이 목회자에 의한 세습이라며 이를 제어해야 교단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사유화를 막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지되고 또 우리 교단의 미래를 핵심적인 가치를 잘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안건에 찬성하며 세습금지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총대들은 헌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형 교회처럼 대형 교회에서도 세습이 가능하도록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만들 때부터 사생아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8조 6항은 한 목적성과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총대들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김영걸 총회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31표 중 찬성 370표, 반대 661표로 세습금지법 폐기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총대들 중 3분의 2 가까이가 폐기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교회 세습 불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여성 총대 할당제 청원안과 여성 리더십 제도 방안 청원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돼 헌법위원회로 이첩됐고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건축 부채 15억 원은 사회봉사부 기금으로 상환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1년간 총회를 이끌 김영걸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만들고 교단 부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 부흥의 좀 동력을 우리가 가져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고 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고자 해서 이렇게. 이어 김 총회장은 다음 달 1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시무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제110회 정기총회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올해 정기총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제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박병선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성규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몰몬교 이단 규정과 여성 목사 안수, 메타버스 교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제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4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이번 총회에는 23개 노회에서 총 224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첫날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는 박병선 인천 동부교회 목사가 217표 중 19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수임한 일들을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총회를 섬겨서 특별히 모든 총회들이 총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올해는 목양에 힘써서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성규 대구 동남교회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장대윤 서울 은평교회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합신교단의 가장 약한 부분인 우리 은퇴 목회자들과 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는 교역자 수급 대책 마련과 미혼 강도사 목사 임직 허락, 여성사역자 관리 및 지원기구 설치 등 14개의 헌의안이 상정돼 다뤄졌습니다. 합신총회는 1995년 참여금지 결의한 바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일명 몰몬교가 총회 측에 이단 규정 철회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훼손한다면서 더 이상의 재론의 여지가 없는 기독교의 이단임을 확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판교 더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에 대해서는 불건전하고 위험한 이단성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성 목사 한 수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예장 백석대신 총회와 교류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성 목사 한 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교단 통합 시 백석대신 측이 합신의 헌법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대두된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 교회, 메타처치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서 교회 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메타버스에만 있는 교회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신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7년간 번역 작업을 마친 202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번역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다음 달 27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대해 교회들의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9회 정기총회를 소화했습니다. 본질 회복을 주제로 한 이번 총회에는 총대 611명을 비롯한 외부 인사까지 약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호남 전북본부 김순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 특징은 평신도들이 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에서 각각 2명씩 총대로 파송된 점입니다. 평신도들이 총대에 참여한 것은 106회 총회에서 평신도 총회 정회원 자격 부여가 통과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정기총회는 전상건 총회장의 개회 예배 설교로 시작됐습니다. 전 총회장은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렸다며 교회의 본질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의 본질과 근본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희망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후 진행된 신규 임원 선거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광주 성광교회 박상규 목사, 목사 부총회장은 단독 후보였던 초대교회 이종화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어 장로 부총회장과 신임 총무 선거에서는 노아 방주교회 김재현 장로와 주민교회 이운삼 목사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박상규 신임 총회장은 기장총회를 이끌며 교회의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틀에 박힌 행사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캠페인과 컨텐츠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변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부흥하고 싶으면 회개하자. 그래서 사순절에부터 시작해서 회개운동을 하되 옛날 매스미디어 현대사회처럼 이 군중들을 막 어디 동원해가지고 막 그런 회개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지교에서부터
또 공교의 기초조직인 시차례와 노예에서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교역자 출산 지원제도, 교육사제도 신설, 목회자 수급 대책, 이단대책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 중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양육지원제도인 교육자 출산지원제도, 목회자 양성을 위한 수급대책안은 총대들의 동의를 얻으며 가결됐습니다. 반면 교육사제도와 이단대책위원회 신설안은 아직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해 연구유예와 선교위원회 이관으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구TV 뉴스 김승균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하는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제6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총 9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예술제에서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전쟁 등으로 상처 입은 우리 사회에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전자회로 곳곳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 용접과 전기 작업, 배선 보수 공사의 야간 작업까지 노동자들의 고난은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처참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이 한 폭의 그림에 담겼습니다. 노예나 노비 취급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좀 조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어떤 애환들을, 그 부분을 또 해방시킬 수 있는, 그걸 재편시킬 수 있는 것도 노동자라. 상생과 평화를 주제로 열린 제6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기후위기와 전쟁, 또 노동 현장의 불평등까지 상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사회에 위로와 성찰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매일 목도하는 사회적 사건인 일터에서의 청년들의 죽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가 구상의 계기였고,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한국 개신교와 정교회 또 천주교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의 장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새 종교의 협의체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는 이 같은 선교 협력을 통해 창조 세계를 보전하고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도 또 여기에 이르는 방식들도 각각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좁혀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돕고 서로 치열하게 갈등하고 그것을 해결해서 생명과 희망이 어우러진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9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진행되며 모든 작품들은 신앙과 직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세대학교가 25일 2024년도 글로벌 명예 홍보대사 임명식을 열고 17명의 홍보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글로벌 명예 홍보대사는 한세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중 학교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됐으며 해외에서 학교 홍보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백인자 총장은 한세대학교는 음악, 디자인 전공 등을 중심으로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며 향후 해외 현지에서 더 많이 한세대학교를 홍보하고 또한 우수한 외국인들에게 입학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데 글로벌 명예 홍보대사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64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전체 의원의 21%로 국내 평균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에 비해 6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중 기등록자는 56명이며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각막기증 희망 등록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장종태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8명이 신규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정적인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했습니다. 한편 이날 등록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신분증명서 발급기관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의무화 법안은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신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전북 전주에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서신제일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해 연합회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29회차로 진행된 순회 헌신 예배에는 전국교회 전도 활성화와 지역 후원을 위해 마련된 예배로 남전도회 연합회는 전국을 돌며 고신 부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진명 목사는 화합과 섬김을 강조하며 복음을 위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뜻이 있는 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등 뒤에서 늘 하나님이 또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제가 전국 남전대 일을 맡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거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선교 활성화와 복음을 위해 임원들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다짐을 전했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는 선교지 탐방, 군부대 방문,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개척, 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9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9차 방류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800톤입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 수소 농도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로 예정된 대구 퀴어 행사가 예년보다 줄어든 공간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일부는 26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5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조직위에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담임 목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정원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2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역대급 박빙의 대선이 될 거란 전망 속에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 모두 경합주를 찾아 경제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러스트벨트의 핵심인 펜실베니아주를 찾아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펼치는 등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인플레이션은 낮아졌고 실업률도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한 트럼프 후보는 제조업 부흥을 고리로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중국이 WTO에 들어온 뒤 노스캐롤라이나의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었다며 과거 자신은 관세를 부과해 중국 가구 수입을 25%나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24일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 카데르-1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표적으로 삼은 건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해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며 지상전 돌입을 시사하는 등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한국인 한 명이 납치됐다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60대 한국인 사업가 A씨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새벽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됐습니다. 페루 매체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추격 끝에 범죄 조직에 납치된 A씨를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납치범들은 수류탄 2개를 던져 경찰 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거 성학대 논란을 일으켰던 페루의 유명 가톨릭 단체 성직자 10명을 무더기로 제명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페루의 가톨릭 단체 소달라티움의 창립자 루이스 피가리는 지난 2017년 외부 조사에서 회원들을 성추행하고 신도들이 자신이나 다른 이들과 성적인 접촉을 갖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교황청 조사를 통해 피가리뿐 아니라 소달리티움 소속 주교와 사제, 또 평신도 등 10명도 신도 학대와 범죄 은폐 등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소나기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27도, 부산 29도, 대구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상정 안건으로 총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세습금지법 폐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교회 사유화를 염려해 세워진 세습금지법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러 혼란 속에 마무리된 정기총회는 이제 장자교단의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